오늘 약초 이야기는 밥을 할 때 넣어 먹는 좁쌀입니다. 좁쌀은 예전부터 밥에 넣어 먹는 영양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좁쌀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좁쌀은 벽과의 한해살이 식물로 조라고 통칭하며 오곡에 속하는 주요 곡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좁쌀은 나달의 크기가 매우 작지만 그 효능은 모든 곡식 중에서 가장 크며 섬유소 함유량이 높아 쌀과 적절히 혼합하여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는 좁쌀을 주로 밥을 지어 먹는데 사용하는 구황작물이었으나 지금은 떡과 엿, 술을 만드는 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좁쌀은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등 각종 비타민과 셀레늄, 엽산, 니아신, 철분, 칼슘 등 22가지의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은 모든 곡식 중에서 가장 많으며 비타민 E는 쌀의 5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은 콩 다음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쌀은 모든 곡식의 왕이며 가장 위대한 곡식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좁쌀은 생식력과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곡식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에 오곡밥을 지을 때 팥을 제일 적게 넣고 좁쌀을 제일 많이 넣어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지은 밥을 그릇에 담을 때는 좁쌀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부분을 며느리를 먼저 먹게 하였습니다. 좁쌀은 생식력과 생산력, 제일 뛰어난 곡식이므로 자식을 낳게 하는데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좁쌀에는 임산부에게 좋은 철분과 엽산 성분이 풍부해서 임신했을 때 부족해질 수 있는 영양분을 보충해 주기 때문입니다. 좁쌀은 생명력이 매우 강한 식물로 나달이 가장 많이 달릴 뿐 아니라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빨리 자라고 아주 잘 자랍니다. 그리고 가뭄과 온도 변화에도 잘 적응하며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도 아주 강한 식물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을 좋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의 좁쌀은 소화기를 편안하게 하고 기력을 회복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의별록에 의하면 좁쌀은 성질은 시원하고 맛은 달면서 짜다. 신장과 비위를 튼튼하게 하며 열을 내리고 해독작용이 있으며 갈증을 풀어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초 강목의 좁쌀은 구토와 설사를 낫게 하고 단전을 튼튼하게 하며 허약한 것을 보하고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하는 가장 작지만 영양분 많은 곡식으로 불면증과 우울증 해소에 좋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쌀은 작다고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될 잡곡입니다. 좁쌀은 아주 작은 쌀이지만 옛날부터 영양분이 풍부해 그 효능을 인정하고 있는 잡곡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밥을 할 때 좁쌀을 넣어 밥해 드시길 권장합니다. 아마 매일같이 꾸준하게 좁쌀을 드시면 몸이 한결 좋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좁쌀은 비위에 허열이 있어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배가 더부룩하며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설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좁쌀죽은 옛 문헌에서
위장병이나 위궤양 환자에게 으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좁쌀은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소화가 안 되고 잘 체하며 비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임진왜란의 위대한 영웅 이순신 장군은 만성 위장장애로 늘 속이 좋지 않고 밤새 구토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곤 했는데 그 속을 달래기 위해 매일같이 좁쌀죽을 즐겨 먹었다고 난중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쌀은 설사와 구토 그리고 소화불량을 치료하고 온몸이 쑤시고 시큰거리며 아픈 것 그리고 위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으며 위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생긴 위염이나 위궤양을 낫게 해줍니다. 좁쌀에 함유된 트립토핀 성분은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켜 주어 우울증과 불면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로토닌은 정서적이거나 감정적인 행위, 수면이나 기억력, 식욕 조절 등에 관여하며 인간의 몸과 정신에 생기는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갱년기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성분들에게 좋으니 밥을 할 때 좁쌀을 조금씩 넣어 꾸준하게 먹으면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좁쌀은 수면을 촉진시켜주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세로토닌 성분이 풍부하고 호르몬을 촉진하는 트립토판 성분이 곡식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신경이 예민할 때 좁쌀죽을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좁쌀에는 백미의 약 7배 이상 많은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 개선, 내장 질환 예방, 변비 해소,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의하면 좁쌀의 단백질 성분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한 연구에 의하면 기장, 수수, 조 등 대부분의 잡곡이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A아밀라제 및 A글루코시다제 저해 효과를 보여 항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허약하여 소갈증이 있는 사람이나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좁쌀입니다. 미국 세인트 토마스 병원 고혈압 연구소에서 좁쌀에 함유한 칼륨 성분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좁쌀죽을 오래 먹으면 뇌 기능이 좋아져서 기억력과 인지력이 좋아지고 치매에 걸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또한 좁쌀은 갈증과 설사, 화상 등에 좋으며 특히 속이 불편하거나 이질에 도움이 되며 소변을 잘 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음식 중 양기를 제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곡식이고 곡식 중에서 양기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좁쌀입니다. 대보원기, 즉 원기를 크게 보호해주는 좁쌀은 허약한 사람의 원기를 보호하는 데 가장 좋은 곡식입니다. 한의학은 인삼과 홍삼이 원기를 강하게 한다고 해 대보원기 효과가 있는 약재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좁쌀에도 인삼과 홍삼 못지않은 대보원기의 효능이 있습니다. 좁쌀은 산삼이나 녹용 못지않게 면역력을 길러주고 허약한 체질을 강건한 체질로 바꾸어주는 아주 좋은 곡식이며 입안의 세균 번식을 억제해 입안의 염증과 입냄새를 없애주며 염증을 사귀는 효능이 있어 여성분들의 질염이나 자궁염, 남성분들의 전립선염을 예방해 줍니다. 좁쌀은 약간 차가운 성질이라서 몸이 차가운 분들은 되도록
소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장이 약하거나 속이 차가운 분들과 허리가 늘 시린 사람은 좁쌀을 조금씩 섭취하거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좁쌀은 체질이 허약한 사람과 노인분들, 그리고 어린이, 임산부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잡곡입니다. 임신한 여성의 입덧을 없애는 데도 좋고 산후조리에도 좋으며 산모가 젖이 모자랄 때 좁쌀죽을 먹으면 젖이 잘 나오게 해줍니다. 좁쌀죽은 약한 불로 천천히 오랫동안 끓여야 하며 다른 어떤 재료나 양념 같은 것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좁쌀은 반드시 메조를 써야 하며 차조는 당분이 많아서 좋지 않습니다. 좁쌀은 백미와 함께 먹어야 효능이 배가 되는데 밥으로 해서 먹을 경우 통곡물이기 때문에 과잉 섭취 시 오히려 소화불량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좁쌀밥의 가장 좋은 비율은 백미7, 좁쌀 3 비율로 해서 밥으로 해서 먹으면 좁쌀 속에 함유된 아밀로펙틴 성분과 백미가 잘 결합되어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하게 되고 소화율을 높여주면서 식감도 좋아지고 영양분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좁쌀차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어 건진 좁쌀을 타지 않게 재빨리 팬에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볶은 좁쌀을 믹서기에 갈아 따뜻한 물에 좁쌀 1스푼을 넣고 저어서 마시면 장 건강에 좋은 좁쌀차가 됩니다. 오늘은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할 때 먹으면 좋은 좁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